자, 그러면 신나게 좀 돈을 벌어볼까 하는데요.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 오늘 요즘 돌풍을 일으키는 AI 기업 관련해서 가치 있는 기업과 안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함께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이 되는 이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경 이코노미 박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돈이 되는 이슈 오늘 좀 팍팍 와닿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배달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네. 배달비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참 좋았지 않습니까? 배달앱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치킨, 피자 이런 거 많이 시켜 드셨겠지만 그렇죠. 이 배달앱이라는 게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확실히 이제 이 수요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액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플랫폼과 관련돼 있는 MAU 그러니까 그 앱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월간 이용자 수, 그러니까 앱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대로 지금 현재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모바일 인덱스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앱이 3대 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있고 요기요가 있고 쿠팡이츠 이렇게 있는데 이 2월달 MAU가 최근에 나왔는데 2,922만 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3,500만 명 이상으로 커졌다가 2월부터 이렇게 18.5% 가까이 뚝 떨어졌으니까 네. 이거는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고요. 또 지난해 1월에도 3,600만 명이었는데 이것을 생각해봐도 전체적으로 우하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배달비 인상은 불가피한 건가요? 이게 그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내가 시킨 그 배달 음식이 네. 늦게 오는 경우 있고 아니면 좀 식어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단건 배달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건 배달이라는 거는 한 주문을 하면 라이더 하는 사람이 그 집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건 배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비용이 늘어나겠죠. 원래는 이제 단건 배달. 그래서 여러 가지 배달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뭐 103동도 있고 107동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다 갖다 주면 아무래도 좀 라이더의 효율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그 도착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건 배달을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럼 그게 다 라이더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한 번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한편에서는 수요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요는 떨어지고 단건 배달에 대한 욕구는 커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올려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을 올리게 되면 또 사람들이 아니 배달료가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더 비싸서 못 사 먹겠네.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배달료를 뭐 7,000원 줘야 된다. 이러면 사실 좀 힘들죠. 너무 고액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단건 배달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요가 감소했는데 그래서 비용이 올랐고 그 비용이 오르니까 또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만 살아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저희가 가야 그 앱의 사용자 수를 계속해서 좀 받고 그다음에 거래액에서의 그 점유율을 좀 봤는데 유일하게 지금 2월 달에 전체적으로는 3천만 명이 이제 붕괴됐다. 이용하는 숫자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계속해서 66%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야, 이거 좀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왜 그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제일 많이 득표하는 사람의 따라서 그 주에 있는 거는 승자가 다 차지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플랫폼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일단 1등이 거의 한 번 잡으면 그 시장을 계속해서 거의 공고히 한다 이런 승자 독식주의의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배달의 네네. 민족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확고하게 승자 독식주의를 선점해서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떨어질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떨어져서 사용자가 줄어들 때에는 더더욱 잘 되는 집만 잘 된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만 사람들이 몰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식당 주인들이나 그동안 이용했던 그 B2B 그러니까 그 점주 입장에서도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배달 앱을 다 깔았었는데 배달 앱을 깔면 깔수록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그러니까 배달이 잘 되는 쪽 한 군데만 밀어주면 이쪽에서 배달이 집중해서 몰리니까 그래서 그 식당 주인들도 배달의 민족만 놔두고 그 수수료를 내면서 놔두고 다른 앱은 끊는 이런 경우 때문에 배달의 민족으로 계속 더 몰려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배달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대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또 미래 산업 그 새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 산업을 좀 네. 얘기를 해볼까 해요. 로봇 산업에서 가장 안정적인 로봇으로 불리는 네네. 4종 로봇. 이 로봇이 삼성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MWC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열렸던 MWC에서 야 삼성이 보통은 이게 모바일 콩그레스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니까 당연히 야 이거 뭐 그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랬는데 사족 로봇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족 로봇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그 비전 60 그러니까 비전 60 비전 60라고 하는데 이 60라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제품을 삼성이 들고 나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랬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비전 60라는 이게 사족 그러니까 사족이 4개 발입니다. 4개 발. 네네. 그래서 약간 강아지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 사족 로봇이 이제 60 그러니까 60는 60인데 이 60은 앞다리랑 뒷다리 간격이 60cm다. 그래서 60cm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군장을 할 때 그러니까 군장 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장 아시죠? 예. 그 전쟁에서 그 물건 옮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물건 옮기기 어려운 거를 이 사족 로봇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예, 또 이게 또 그 헤엄도 칠 수 있어서 수륙 양용이 가능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어디 있을까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겠다. 뭐 지금 이제 물류 로봇도 굉장히 많이 지금 커지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산동네 이런 데에 그러면 배달해야 되는데 그 물류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사족 로봇 대안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놨습니다. 네, 이 고스트 로보틱스 한국에서도 생산 준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증시라든지 한국 시장에서의 로봇 시장에서 와 이거 외국 로봇 회사인데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 있지 이랬다가 실제로 한국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란 한국 법인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네, 이걸 통해서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 본사가 직접 이제 국내 제품의 생산 그리고 수입, 공급,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이번에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한국 증시에도 한 차례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지난 1월 달이죠. 다물 멀티미디어 상장사입니다. 이 다물 멀티미디어의 경영권 지분 300만 주, 그러니까 29.36%의 지분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지금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월 달에 월드 모바일 컨그레스에서 이 로봇을 보여줬는데 네네. 사실은 이 로봇의 한국 회사는 이미 한국에 있는 다물 멀티미디어를 사놨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삼성전자가 뭔가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특히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발 달린 로봇의 성장 발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차 전지 대장주로 아주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이래서 압수수색이 착수가 됐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사실 한 차례 작년에도 내용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있는 전현직 임원이 네. 예전에 이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불기소 방침을 있었다가 이 부분들이 다시 검찰하고 금융당국에서 이거와 같은지 다른지 아직 확인은 다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 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했다. 그래서
강제 수사가 지금 착수된 상태다.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이건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남부지검에서 지금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하고 같이 지난 16일에서 17일 충북 청주 소재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서 내부 문서,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압수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진행 상황입니다. 네,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갈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에코프로 쪽에서 일단 공식 입장이 나와서 저희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밝힌 자료는 2020년, 2021년 회사의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해서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금융위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 기관과 유사하고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당사는 적극 협조하고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주식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주식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에코프로나 7,500원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 에코프로 HN 이런 쪽은 또 친환경 솔루션 회사인데 이런 쪽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사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파장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고려아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74년 동안 영풍그룹 이 한 네, 지붕 한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두 가문이 함께 경영을 해왔잖아요. 네, 잘해왔다고 보는데 장 씨와 최 씨 가문이 함께하면서 큰 잡음은 없었는데 왜 이번에 또 이 3세들한테 경영권 잡음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럴 거가 좀 저희도 그래서 좀 의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게 그 사실은 영풍그룹 산하에는 영풍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건 영풍문고 이런 거죠. 영풍문고나 아니면 이런 쪽만 알고 있지만 영풍그룹이 소재 산업으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네. 이 소재 산업으로 큰 회사가 그 중에서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특히 이제 비철금속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윤범 회장이 이제 그 경영권을 잡으면서 이제 원래 최 씨가 또 사실 고려아연 쪽은 최 씨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지분 확대를 좀 했습니다. 지분 확대를 해서 이사회 직할 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 씨 일가가 그동안 그 영풍그룹이 다 거의 갖고 있는데 고려아연만큼은 좀 떼가고 싶어 한다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지분 확보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네네네. 계열 분리가 불가능하다 뭐 네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실익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이번 이사회 구성에서는 최 씨 가문은 이겼습니다. 뭐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최 씨 가문 하는 대로 그냥 그 영풍그룹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면 지분 차이는 지금 최 씨 가문하고는 3%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만 앞으로 그 이 지분을 그러니까 우세한 지분을 확보하려면 3조 원 가까이가 필요한데 3조 원 가까이를 어느 양쪽 두 집안에서 다 끌고 올 수 있느냐 좀 쉽지는 않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양쪽 가문이 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측이 가장 우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이 부쩍 늘어났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항공주가 굉장히 좋아야 될 텐데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왜 부진한 걸까요? 주변의 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아니 요새 여행 가려면 뭐 이렇게 항공주 지금 대란이다 뭐 저기 그 티켓 구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아직까지도 여행 편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여행 편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항공 같은 그런 곳은 돈이 잘 되는 노선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는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 강한데 이쪽보다는 지금 일본이랑 동남아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항공물류가 굉장히 예전에는 돈이 잘 벌렸는데 지금 항공물류 자체도 경기 침체 여파로 해서 항공물류가
전체 객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많기 때문에 대한항공 힘들고요. 나머지 그 저가항공 LCC 쪽에서는 수요가 너무 폭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항공운임이 경쟁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은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주가 부진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 주가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항공운임을 계속해서 여객운임을 봐야 되겠죠. 여객운임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다 오르는데 항공주 운임이 떨어질 수 있냐? 왜냐하면 유가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으면 그렇죠. 비용 상승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쉽지 않게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항공주 입장에서 특히 저가항공 LCC 입장에서는 운임을 제값을 받기만 하면 항공주 앞으로도 수익 괜찮고 그래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주가 전망도 있습니다. 네, 현재 부진하지만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